어떤 쪽에서 또 투자 의견 들어볼지 이 시간 찐스크린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의 핵심 뭐라고 보시나요? 네,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불거진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입니다. 미 국채가 순조롭게 매각이 안 되면서 계속 금리가 올랐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은 금리 인상도 생각해야 될 정도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 조정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 섹터주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낙폭 과대했었던 거의 신저가를 기록했던 2차전지 섹터주들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도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강세는 조금 뭐랄까요, 좀 한쪽 여러 종목이 아니라 일부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지는 종목이 있지만 오르는 종목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 심텍이 이제 낸드 쪽에서 SSD 이쪽과 좀 관련해서 이 SSD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바일 기파 쪽으로 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종목들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식들 최근에 매물 받으면서 물량 다 받아냈던 마녀공장 선두권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도 상당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올라오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까지 올라오면서 화장품 섹터주들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원료 쪽에서 못 올랐던 대봉 LS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어서 눈에 띈다 말씀드리겠고, 클리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강세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뭐 게임주들은 펄어비스 빼고 뭐 대체적으로 조금 약세인데요. 데브시스터즈하고 펄어비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호재가 어제 좀 나왔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음식료 섹터주들 대체로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강한 모습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일렉트릭하고 LS 머티리얼즈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화학주들 어제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이지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G 화학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약간 원전 관련해서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최근에 조금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유상증자 때문에 DXVX는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약간 종목 장세 쪽에서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히 또 엔젤 산업, 유아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도 출산과 관련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2차 전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 장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 리스트 상당히 많았는데, 뭐, 개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좀 바닥이 나온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이 시간에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딱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2차 전지라서 뭐 다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대주전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전자재료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12만 원 부분에 1차적인 좀 저항돼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 13만 원대 부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보시는 전략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신저가가 속출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신저가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DS 단속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 10만 원인데 지금 9만 5천 원입니다. 올라왔어도.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쪽들도 거의 뭐 저가였었기 때문에 거의 신저가 수준까지는 내려갔었던, 신저가는 52주 신저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
뭐 깔 거 다 까고 2분기부터 적자폭 감소한다 하는 쪽들이 이제 LNF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계속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대주전자재로 가고 나면은 아마 나노신소재도 가격적인 부분이 좀 싸기 때문에 좀 살짝 부각될 수 있겠다. 최근에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는 좀 강했었거든요. 요런 종목들 한번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빠지면 지수 급락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지수가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 좀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전고체 관련한 이슈들도 좀 있는데 흐름은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 둘러싼 뉴스들은 안 좋지만은 슬슬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조금씩 사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나오던데요.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매수 시점을 조금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 다른 섹터는 안 보겠다. 이쪽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사셔도 되는데 시간 가치 훼손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툰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웹툰주들 오늘장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뭐 콘텐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었고 웹툰도 이제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하는 거에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제 웹툰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반응이 없다고 오늘 다 그냥 갑자기 급등. 요새는 그냥 바닥을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뭐랄까 낚싯대를 한 20개는 들이워야지 그 중에 한 두세 개 건질까 싶은 정도로 종목 장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이고요. MBT, Y랩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핑거 스토리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미스터 블랙도 강세. 다만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살짝 부담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혼자만 좀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고점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바닥에서 좀 나왔던 만큼 매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도 매물 조금 챙겨서 보시고 뭐 낙폭 과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라든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태에서도 마무리까지 양봉으로 잘 마감되고 수급 좋았다라면은 그 중에서 좀 한번 선별 투자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다. 뭐 최근에 뭐 게임주라든지 뭐 엔터주 살짝 반등했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일단 봐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그중에서 아가방 컴퍼니, 모나리자 이 정도 강하고요. 그렇다고 뭐 같이 제로투세븐이나 이쪽이 같이 뭐 강하게 상승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데 오늘 뭐 뉴스가 있었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0.7명? 그것도 좀 깨질 것 같은 깨졌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 깨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무슨 학자가 방문했는데 앞으로 700년 뒤에는 한국인은 한 명도 남지 않는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좀 대책들이 계속 좀 필요한 구간인데요. 일단 뭐 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뭐 출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뭐 오늘 조금 반응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또 막 시세로도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일단 뭐 중국 쪽에서 뭐 헝성그룹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급등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삼성출판, 뭐 네오팜, 유엔젤, 캐리소프트 이런 것들 다 조금씩 역시 다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뉴스 플레이 정도 지금 현재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애를 너무 안 나니까 이 종목들이 아무리 개선책을 쓰고 출산 장려책을 쓴다고 해도 실적이 순식간에 좋아질 일은 없겠죠. 적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나와도 한 2, 3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이 조금 강하고 약간 교육 관련주들 중에서는 좀 청단글로 이런 것들 청단글로 보는 화장품이죠. 약간 이런 쪽들 네오팜 이런 것들도 약간 화장품이죠. 약간 유아용 화장품 이런 것들 이런 쪽은 조금 화장품과 연결해서 조금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 요게 조금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섹터 안에서는 조금 챙겨보실 만하지 않겠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유아 옷이라든지 뭐 물품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좀 교육이라든지 약간 유아용 화장품 이런 쪽이랑 좀 연결된 게 지금 시장이랑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고 오늘은 좀 같이 좀 봐드린다라면 미용 의료기기 쪽들도 그동안 쉬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 레이저 옵틱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APR 이루다도 최근에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반등 나왔고 휴메디스도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를 할 거면은 확실히 지금 현실적으로 실적과 연결되어 있는 테마주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쪽을 확실히 보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는 낙폭과되지만 주도 종목으로 일부 종목으로만 좀 집중해서 응급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지는 않는다.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엔터주도 소폭이지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졌던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기술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빠르게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혜 부장이었습니다.